30주년 기념 릴레이 토크쇼 2부가 돌아왔습니다. 품 30주년 역사에서 의미가 있었던 분들을 좀 모셔서 릴레이 토크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1부 레드핀은 일주일 전에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부로는 자, 뭐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잘 나가는 기획단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요? 뭐 그렇게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한때 잘 나갔던 기획단 3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세계다. 우리는 세계다. 한 번 더. 우리는 세계다. 자, 3개 그러면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부터 소개하면은 세계에서 작은 개를 맡았었던 송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흰둥이를 맡았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검은 개를 맡았던 서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레드피 1부 할 때는 좀 그냥 입만 털었죠. 뭐 자료 그런 거 없이. 근데 이제 그 3개는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저희가 토크쇼 저희는 이제 토크쇼 좀 준비하면서 예전 이제 기억들을 이제 다시 좀 돌아보기 위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찍었던 영상이나 뭐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좀 그나마 비교적 좀 최근 자료들이라서 좀 살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얘기를 풀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처음으로 좀 보여주실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은 한번 좀 보고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는 대로 꼭!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3개가 되게 텐션 좋아요. 좋아요. 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기분이 왜 안 찍은 좋아지더라고요. 거예요? 10주년 때 오브라더스라는 그 밴드를 초대를 했었는데, 이제 무페이로 사실 거의 오다시피 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오브라더스가. 그래서 와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 영상으로. 잠깐만, 나 하나만 물어볼게. 저걸 보냈어 그러면? 네, 오브라더스한테? 보냈어요. 저거를 오브라더스 공식 다음 카페에 올렸어. 네, 맞아요. 고맙다고? 근데 대단히 무례하네. 와달라고 진짜 그때, 무례하다 너네. 그때 저희가 그 메일을 보낸 게 있어요. 오브라더스에서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냈던 메일도 있는데, 그때 이제 10주년 기념해서 좀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연락해가지고 와주셔서 감사 인사로 영상을 보냈던 거고, 저희가 처음에 품 와서 추락을 경험했던 게 이제 중3 9년 9회 추락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냥 참가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2007년도 저 때 처음으로 좀 진하게 추락이란 걸 경험해본 시기에 찍었던 영상이라서 거의 첫 영상? 저희 첫 추락과 첫 뭐 영상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것 같은데 품을 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리고 이제 품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좀 어땠는지. 그랬더니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되게 어른들한테 되게 적대적이었을 때였는데 되게 편안하게 맞이해주고 우호적으로 이제 뭐 얘기도 들어주시고 우호적으로 같이 라면도 끓여주시고 해주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이제 그 이후에 할 거 없을 때 이렇게 자주 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형이
한다니까. 응, 한다니까. 야, 뭐 한대?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보게 된 게. 그때 셋이 그냥 다른 친구들도 더 있었는데 그냥 우르르. 그때 판이 머리 이렇게 길고 바나나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게 기억이 나. 그때 처음 판을 제대로 봤던 것 같아. 품에서. 뭐 오다 가다 현중이네 집에서 이제 취한 모습은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때는 그 3개가 아니라 6개였다라는 소리가 있던데 네. 같이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왔었던 거예요? 그럼 같이 와서 처음 했던 이제 좀 이제 그 활동이나 기획 이런 게 있을까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6개 만든 건 2007년도잖아. 네. 그때 6명이서 다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창동에서 감자봤어 이러고 그건 뭐 자료가 있나요? 차라리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던지는 그 모션을 한 사진이 있어요.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기억했는데 되게 획기적인 기억이었어요. 감자봤어가. 뭐예요? 감자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설명 좀 조금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뭐 이렇게 뭐였더라? 하여튼 뭐 활동들을 소개하고 추락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함께 좀 해볼래? 뭐 이렇게 해서 좀 동아리들 이제 공연하는 자리에서 추락이라는 축제에 좀 함께 해보자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설명하고 나서 감자밭. 아무도 안 했어. 오, 그때부터 별로 질적으로 좋진 않아요. 지우고 싶은 흑역사. 네. 그게 첫 기획이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10주년 전까지의 추락에서 좀 기억에 남는다? 9회랑 어쨌든 10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락에서 좀 야 이건 좀 기억에 남는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어릴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저희가 기획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이제 1부와 그때만 해도 추락이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 1, 2부를 연결하는 퍼포먼스를 저희가 기획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을 했던. 근데 10회 추락이요? 근데 현장에서 저기 못하게 하셨던. 야 재미없어 씨. 야 하지마. 그래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저희 17살. 쓰레기네. 근데 기억이 무슨 계획이었나요? 그게 이제 일부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마당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제 안에 무대로 이제 데리고 가는 데서 우리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바인더 끈으로 라인을 딱 쓴 다음에 사람들을 가두고 뭐 어떤 웅장한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무대로 들어가자 하는 거였는데 그때 괜찮네. 근데 못하겠어요. 갑자기 궁금해요. 그 세계한테 레드핀은 어떤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사진으로만 보던 형들이었고 처음 진짜 본 거는 되게 나중이지. 아니 제지당했다며. 여기한테 친구 혐오 안 했으면 깠지. 큰 아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 근데 그냥 솔직히 어떤 장면이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냥 처음으로 경험해본 추락 우리가 진짜 좀 만들어본 추락 이런 거여서 그냥 그거 자체가 좀 그냥 그랬던 거. 진짜 열심히. 기억에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락이 10주년을 하고 나서 11주년부터는 되게 이제 약간 변화? 그 큰 급변하는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이제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놀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1년에 한 꿈. 번 축제하지 말고 한 달에 한 일상의 번씩 축제한다고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축제를 했었던 것 같아. 5월에 오픈 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좀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놀이터 때? 네.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일상의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전체가 다 합의가 돼가지고 뭐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상의 축제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꼭 해야 될 것만 같았어. 다들 그렇게 이해했고. 맞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잘못된 생각이었더라. 예전 추락은 좀 더 막 이슈를 담고 1년에 한 번 이벤트적으로. 이벤트하고 끝나고 막 울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준비해서 하루하고 딱 끝나는 축제가 너무 허무하니까 좀 상시적으로 좀 축제 해보자 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될 줄 몰랐고 일상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없어야 한다는 여기 큰 깨우침을 얻고 그때는 거의 살았죠. 우리도 밥 많이 새고. 고생했겠다. 그래서 놀이터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쨌든 축제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수 있는 데가 그 당시에는 되게 없었고 늘 그냥 길거리 돌아오고 막 덕성여대 뭐 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하거나 솔밭공원에서 막 공연하고 이제 막 쫓겨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뭐 서인석이랑 같이 수의역 좋은 공간이 있길래 역장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는
청소년들인데 여기서 공연 좀 하게 해달라고 공문 하나 보내주면 하겠다고 해서 품 가가지고 공문 빨리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의역 거리 홍보가 시작돼. 그거는 저기 방송도 탔었어요. 기믹스. 예, 맞아요. 방송도 탔었던 거라서 그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러면? 좋죠. 관련된 거. 잘 봤습니다. 역시 추진력이 장난 아니야. 축제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축제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관계를 만드는 뭐 작업들 그리고 수역에서 하는 뭐 게릴라 홍보도 이런 것도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좀 약간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이제 남았었는지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놀이터라는 게 이제 생기고 나서 기획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 기획단을 했지만 기획단이 한 30명 정도가 됐어요. 맞네. 그러니까 동아리도 기획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추락에서는 동아리가 이제 공연에 참여하고 뭐 이런 순이었다면 와서 본인이 자기 무대에 쓸 거 피켓도 본인 직접 만들고 그래서 축제에 뭐 뭘 함께 하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도 과정도 같이 기획하는 걸로 조금 변모가 돼서 그때는 기획단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면 그 지하 공간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도 이제 그냥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좀 많이 놀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좀 제일 놀이터에서 좀 좋았던 기억. 놀이터에서 뭐 했던 과정들이 너무 많아서 뭐가 딱 기억에 남았다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때 아무래도 이제 그때 기억이 좀 나는데 리더 그룹이었잖아요. 리더였잖아요. 청소년 리더 그때 당시 그쵸. 약간 포지션이. 맞아요. 그래서 각각 좀 이제 맡은 파트들도 따로 있었고 그래서 뭐 함께하는 이제 기획회의도 막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좀 이제 기억나는 좀 이제 약간 힘들었던 갈등 혹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약간 이제 우리 세 개로만 하다가 결합해서 뭔가 같이 하는데 그 기획자 삼행시 알아요? 몰라요. 기획자 삼행시 몰라요? 몰라. 문태 봐. 해봐. 기획을 하다가 획. 획기적인 게 생각났는데 자. 자꾸 안 된대. 우리가 뭘 하다가 생각이 나. 너 획기적인 아니야, 게 떠올라. 뭔지 알아? 너 아니야? 막 획기적인 게 떠올라. 야 이거 추락해서 하면 대박이겠다. 걔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자꾸 안 된대. 좌절을 경험한 거야. 아 그때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뭐 이런 설득의 기술? 그때 저는 그때 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역 팀이었나? 지역이랑 경운항동팀 뭐 몇 개 팀이었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지역에 관심은 없었는데 뭐 지역이랑 관계를 맺으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놀고 싶어서 재밌는 거 하려고 왔는데 굳이 왜 지역이랑 만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팀의 팀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도봉구 뭐 구의원이 되셨나? 뭐 홍은정 선생님이랑 뭐 그 당시 뭐 박운정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댄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무대 막 춤 연습하고 아브라카타브라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추고 했던 기억들이 좀 기억이 남고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그 인연으로 품은 강북구에 있었고 그 도봉민우에는 도봉구에 있었는데 그 계기로 이제 이렇게 좀 왕래도 생기고 뭐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 이유지만은 모금 콘서트 2000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힘 보태주시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좀 그때부터 이제 뭐 지역이랑 같이 하는 어떤 의미나 뭐 소중함이나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됐다. 추락이 이슈와 막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하다가 이제 일상의 축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축제를 이제 변모하면서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를 좀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뭔가 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의미나 그게 막 잘 같이 흡수가 되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어떤 의미를 같이 우리가 품 선생님들이 하는 가치를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느낌이나 지지가 좋아서 계속 활동을 했던 거였던 것 같아.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뭘로 남아 있어요? 본인한테?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돌아가서 그러면은 사랑이 불타는 놀이터 아마존이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 너가 제일 열심히 아, 했던 게 동물의 왕국이었죠. 그 여자애들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제일 열심히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밤길 위험하니까.
그때 아마 학생이잖아요. 수유 그러니까 강북구의 지리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아 근데 얘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다줘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뭐. 사회 안전망. 사회 안전망. 난 진짜 집안 데려다주니까 사회 안전망. 강북구의 사회 안전망 송성우입니다. 제2의 사회 안전망. 얼마 착해. 오케이. 네. 오케이. 관계가 어쨌든 그 엄청 끈끈했었던 기억이 2008년도부터 쭉 이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계속 지역도 좀 만나 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동아리 친구들, 기획단 친구들이랑은 아직도 연락하고 계속 자주 가끔 만나고 네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톡방이 있어요? 품 해가지고 단톡방이.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는 품과 이제 좀 세계 연결점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제 같이 해볼게요. 그렇게 품을 열심히 갔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저는 처음에 품에 갔을 때 아 내가 여기 계속 와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친구 형이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갔는데 처음에 라면을 먹었어요.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한 달을 제 기억에는 한 달 동안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라면 먹고 놀다 갔는데 한 달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가 맨날 가서 라면만 먹으면 좀 짜증날 것 같기도 하고 뭐 활동하는 단체면 애들한테 뭔가 해볼래?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한 달 동안 아무 말을 안 하길래 전 그때 아 여기는 합격이다. 내가 라면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라면 조금 주고 야 우리가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했으면 반감이 들었을 텐데 한 달을 그냥 지켜봐주고 하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좀 뭐랄까 살짝 충성 아닌 충성 같은 걸 하면서 품에 뭐 있다고 하면 그냥 항상 오고 할 게 없어도 품에 오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갈 데가 없었어 일단. 맨날 똑같이 형들이랑 똑같이 노래방 아니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 그치. 갈 데가 맞아, 없었어. 그냥 진짜 길바닥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품에서 쌤들이랑 얘기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서. 그래서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뭐 가서 같이 청소하고 라면 먹고 뭐 또 회의하면 같이 회의하고 라면 먹고 라면을 참 많이 먹지. 지금 딱 생각난 건데 처음 우리 땡땡땡 나와라 했을 때 그때 아마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기획자였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노을자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 그때는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 때문에 우리가 품 안 갔었어. 중간에 품을 끊었어. 합격했다가 탈락된 거지. 했다가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농구하러 갔다가 가가지고 또 간만에 라면 먹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는 이제 노을자 선배들은 없고 이제 비수기 품 비수기 때였어가지고 쌤들도 되게 여유가 있으셨고 요즘은 뭐 하고 사니 이렇게 하다가 맞네. 10주년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 어째 품에 계속 갈 수 있었던 게 10주년 끝나고 뭐 말했지만 강북점 뒤에 놀이터에서 축제 끝나고 정리하고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서 이거 있잖아 이거 알 수 없는 어떤 감정과 어떤 뭐 희열 뭐 그런 20주년? 10주년 추락 10주년 아, 때. 추락 10주년 때. 그때 이거 한번 하고 뽕 맞아가지고 그 뽕. 그 뽕 힘으로 계속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요런 것 때문에 꽤 긴 기간 동안 품에 갔었고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래, 너네 이때 품 안 갔으면 경찰서 갔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번 진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사고 치고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올 수 있게 해주고 오게끔 막 연락하고 했던 게 섭쌤이거든요. 거의 쌤 느낌도 아니야. 그냥 진짜 형, 물론 형 느낌이긴 한데 형이라 부르지 못해. 근데 품에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활동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 뭐 아까 핫도그 얘기도 그렇고 그 활동을 좀 계속 지속할 수 있게 우리를 뭐랄까 너무 내가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천방지축이었어. 근데 그거를 좀 뭐랄까 좀 잘 컨트롤하고 가이드 해주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품에서 그 활동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뭐 사람? 우리 아까 했던 질문처럼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저는 현쌤. 현쌤. 왜? 제일 자극을 많이 받았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저희는 막 외부로 막 많이 활동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이제 기획단이랑 그 품에서 그때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랑 더 끈끈하게 작업했던 게 더 많아서 그때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많이 작업받았던 게 저는 현쌤이었던 것 같아. 현쌤? 송우는? 난 얘네. 넘어가. 그러면은 어. 저희는 좀 이제 약간 공부하다가 약간 품을 만나서 놀았다?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세계는 엄청 놀다가 품을 만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 인문학 공부를 하셨다고 이제 새신교. 새신교가 이제 뭐 이제 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태신교 반장께서 반장님 또 계시구나. 세신교는 세계와 심한 게 인문학교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10주년 추락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제 놀이터라는 걸 경험하고 고등학교 2년을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고3이 되니까 친구들이 다 대학 간다고 공부 안 하던 놈들도 갑자기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선생님도 교실에서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약간 불안했던 것 같아. 우리가 이 활동은 너무 좋은데 이걸 계속 했을 때 이후에 우리가 뭐 20살이 되고 했을 때 이게 뭔가 나의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한창 하던 시기였고 그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계가 해체하자 그런 얘기가 처음 나오고 막 그랬어요. 부모님도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심쌤이 이제 레드피라는 이제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은 공부를 안 했다.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니네가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이어왔는데 이걸 이제 되게 확장하고 좀 가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고 우리도 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너무 아는 게 없어. 맨날 몸으로 때우는 것 같아. 막 이런 고민들 하던 찰나에 심쌤도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그럼 공부해보자. 처음엔 이렇게 하게 된 거였지.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보자는 거는 사실은 심쌤의 좀 아이디어 제안이었고 우린 그때 이제 공부, 학습 이런 거에 대한 좀 목말라 있는 상태에 이 결합이 딱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지. 진짜 궁금한 건데 그 공부가 됐어 그래서? 저는 됐어요. 뭐 어떻게? 뭐 왜? 그러니까 그 공부의 주제는 이제 저는 근데 품에서 활동했던 게 그랬던 것 같아. 이 뭐 의미나 주제나 이런 게 다 공감이 안 돼도 일단 한번 해보면서 그거를 이제 좀 내가 이게 나한테 이런 의미지 하고 좀 찾아가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 인문학이 뭔지도 몰랐고 인문학 지금 뭐 엄청 방대한데 그걸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데 좀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에는 동감이 되니까 그걸 시작했고 근데 이게 막 역사, 국가, 뭐 제국주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사실 그게 엄청 흥미롭거나 재밌진 않았는데 그냥 공부란 걸 좀 처음 해본 뭔가 집중해서 내가 뭔가 읽어보고 그걸 내가 좀 해석해보고 이런 건 그런 과정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인문학계가 좀 재밌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책으로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 보고도 공부할 수 있네. 뭐 그림 보고도 공부할 수 있네. 뭐 이렇게 공부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우친 게 인문학계에서 저는 제일 큰 뭐 의미이자 배움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네, 준영님은 그럼.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놀았잖아요. 되게 외향적으로 엄청 재밌게 놀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태신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으로 좀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냥 놀고 끝나면 사실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 상상이 안 가. 근데 그거를 태신교를 하면서 그렇게 좀 분출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가다듬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석이도 그렇고 성우도 그렇고 뭔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게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정리하면 그러니까 삶을 대한 태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나의 자세인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어찌됐든 세신교에서 그 공부 안 했던 이 3명이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거잖아요. 길게 했구나. 매주.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의미였죠. 네. 진짜 엉덩이 힘을 키웠네 여기야말로. 근데 그러니까 재미없는 그 공부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깊이를 갖기 위해서 그 지지부진한 과정에 공부도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웠냐 뭐 사실 막 우리 막 그때 혁명 공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혁명이 어땠더라 뭐 이런 건 사실 잘 기억이 없는데 그냥 그 과정 자체를 해내면서 있었던 그런 게 있지. 그게 크지. 그러면은 새 신교 활동을 끝으로 세계로서 하는 좀 공식 활동은 좀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새신교 때문에 응. 이제 출판을 하게 됐고 그 출판한 책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해도 김예슬 씨라고 예전에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다니시다가 자퇴 선언하신 분이 있었는데 김예슬 선언. 그때 그러니까 한창 그 교육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뭐 대한교육에 대한 관심 그 속에 떠오른 뭐 인문학 뭐 약간 이런 그때 그 시기가 그때 되게 그런 게 있었는데 마침 또 인문학을 공부했고 하니까 마침 좀 어떤 하나의 사례처럼 이렇게 좀 뭔가 등장하게 됐어. 유명세가 사실은 남달랐어요. 저희는 심샘의 광이야 사실은 품속 자료 안에만 있는 레드피지만은 여기는 뭐 책도 출판했어, 한겨레 인터뷰도 했어,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 방송도 나가고 시사인 심지어 KBS 방송까지 출연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살짝 뭐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조금 더 과대평가되면서 그러면서 그 활동을 계속 이후에 한 그죠 거야? 새신교 이후에 그래서 그런 이제 외부 나가서 우리 활동들을 발표하고 설명하고 이런 시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우리 활동을 한번 정리하게 되는 과정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이야기를 한번 어디 와서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우리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그러면 군대를 가신 거예요? 이 둘은 군대를 갔고 저는 좀 더 품에서 활동해보고 싶다고 해서 품 인턴으로 들어갔고 기억난다. 그때가 20주년이에요. 품 20주년. 기억난다. 10년 전. 그래서 덕성여대에서 했던 네. 그러고 보니까 20주년 때도 품에서 활동가였고 30주년 품의 직원이네? 그러네. 한 번씩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습성은 뭐예요 도대체? 돛담배가 잠시 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 우리 20주년 때도 우리 같이 했죠. 여섯이서 뭐 같이 했었네. 그러네요. 그 약간 뮤직비디오 뭔가 찍었는데. 놀고 싶다. 그것도 잠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놀고 있다? 네. 그것도 잠깐 한번 좀 보고 가요. 날이 너무 더워 버스를 타야겠어. 싫어 나는 그냥 걸을래. 왜? 걷고 싶어. 운동도 되고 많은 거 볼 수 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역시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사실 나 차비가 없어. 회의하러 가는 길 날 둘러싼 유혹들. PC방 가자. 안돼 회의하러 가야 돼. 데이트하자. 안돼 회의하러 가야 돼. 유혹을 이겨내고 회의하러 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다들 어디 갔어? 너 어디야? 미안 PC방. 넌 어디냐? 진짜 이것들. 근데 그때 진짜 저거 와. 얘는 기억나는 없었잖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은 좀 이제 다 세 분한테 좀 공통 질문을 하는데 그 세계 활동 이후에는 좀 어떻게 좀 사셨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은 또 어떻게 현재까지도 어떻게 좀 살고 있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 저는 품 인턴 하면서 한 번 더 군대를 또 미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늦게 군대를 갔죠. 이 친구들보다는 한 1년 더 늦게 갔었고 갔다 와서 디제잉을 배우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그게 꿈이어가지고 이제 그거 배우다가 이제 어찌됐든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제잉 배우는 거랑 일을 병행을 하다가 둘 다 잘 안 돼서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 심땜이 추락 좀 도와줘라. 이래서 추락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마을배움터가 이제 이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러고 있는데 너 같이 일할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게 벌써 4년 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품위 위탁받은 이 숨이라는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로 직원이죠? 4년면 오래 했네.
당시에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이나 막 이럴 때 엄청 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럼요. 그래 또 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니까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욕을 하진 않아. 사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하죠. 네, 비판과 약간 근데 그 비판을 사실 다 풀지도 못하고 그냥 안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20주년 저한테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20주년도 준비를 했었어야 됐고 엄청 크게 행사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약간 뭔가 소모되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뭐 다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 아닌 도망을 군대로 가게 됐죠. 네. 뭐 성우? 군대 전역하고 그 2016년도에 그 독립영화 배급사 인디플러그라는 곳에 입사를 해가지고 4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조금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뭐 품이랑도 좀 관계가 깊은 기분 좋은 QX라는 곳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단독개비 야시장 그 뭐 운영팀에 들어가가지고 또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라는 곳을 이제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좀 이전에 이제 4년 동안 인디 플러그에 있을 때 좋게 봐주신 어떤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제안을 주셨고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인디그라운드라는 곳에서 일을 해. 그래서 잘 먹고 살고 있네요. 대단하네요. 여기가 제일 궁금해요. 뭐 저는 지금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말년 휴가 좀 나왔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포부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전역할 때쯤 심쌤이 너네가 품에서 활동한 그래도 경력이나 업력이 있으니까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셨었는데 거부하고 알아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이제 찾아봐서 좀 공연을 좀 만드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공연 기획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극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극단에서 좀 한 2년 정도 일하고 나와서 저도 조금 방황을 하다가 좀 멋부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용을 배웠어요. 이제 바버샵이라는 곳을 좀 만들어서 재밌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내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러면 좀 멋있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또 한 2년 반 미용과 이용을 오고 가며 미용 일을 하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좀 우연치 않게 좀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혁이 그때 당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자주 만나 저도 막 이제 진로 고민 좀 많이 할 때이기도 했고 미용을 이제 거의 한 2년 반을 했는데 디자이너가 돼서 이제 열심히 좀 살아봐야겠다 막 이런 마음과 있는 한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약간 길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또 청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품에서 활동했던 것도 좀 연결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일해보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거에 좀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 정책을 고민하며 뭘까? 이런 걸 좀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많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품에서 했던 활동들이 좀 많이 연결돼 가지고 현재 좀 이제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이 좀 있었나요? 많아요. 일단 그냥 가볍게 드는 생각은 예전에 한번 어떤 형이 품 어떤 기념식에 와서 울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울면서 어떤 막 하소연한 기억이 있었는데 품청국장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어떤 있는데 실명은 거론하기 좀 그렇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품이 어떤 도움이 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울면서 내가 아무거나 하고 하면서 살 수 없게 만들어놨다 품이 나를. 그러니까 뭘 할 때 뭘 해도 의미와 가치와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게 나만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어떤 첫 사고의 어떤 시작?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거나 하면서 살 수 없게 만든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걸 많이 네, 이어서 품이 삶과 나의 지금의 삶과 어떻게 좀 맞닿아 있는지 현 직원님의 입으로 한번. 전 매일매일 맡아 있는. 그런데 그래 얘는 그냥 삶이야 이게. 일상의 품이네요. 그럼요. 내일의 품도 기다려지네요. 품이 이제 3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품의 30주년에 좀 이제 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일단 뭐 사실 내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20주년을 또 가까이서 또 봤고 이제 또 30주년을 또 맞이했고 또 여기 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저는 이제 좋은 이야기나 축하의 이야기나 좀 더 품이 계속 이렇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근데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죠. 심쌤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어제 맹쌤한테 처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고민이 든다. 이제 품이 이렇게 좋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품이 어떻게 좀 나아갈지를 이제는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 번 더 이 시기에 맞게끔. 왜냐면 어쨌든 계속 생존의 고민을 30년 동안 그래도 해왔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품 애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있는 어떤 활동해왔던, 하고 있고 했던 한 활동가로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커요. 좀 응원보다는 그런 생각. 아까 했던 질문 중에 품에서 활동했던 경험이나 뭐 활동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걸 항상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계기로 이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좀 그냥 한번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 30주년이면 저희가 32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2살이 많죠?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이제 고민이 많으니까 품도 고민이 많겠다. 그런 고민들 뭐 같이 좀 나누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어온 시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이구동성으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하고서 좀 짓도록 이구동성이에요? 하겠습니다. 이구동성. 네. 이거 이제 근데 질문. 질문 있는데 이구동성이 뭐죠? 동시에 대답해 달라고요. 알아요. 지금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군대 2년 vs 놀이터 매달 2년. 하나, 둘, 셋. 군대 2년. 질문할게요. 네? 세계 vs 품 직원. 하나, 둘, 셋. 3개. 네, 그러면 발음이 끝에 또이냐? 슈퍼에서 빠는 빵. 오케이. 빠는이 아니라 빠든이라고 해서. 세계로 가서 다시 활동을 한다면은 추락대. 네, 추락대. 뭐 기획, 밴드, 댄스, 도망 4개 중에 하나를 한 분씩 이제 얘기해 주세요. 기획, 댄스, 밴드, 도망.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따로따로 그냥 얘기해 주세요. 먼저 마이크 좀 살리게. 먼저 얘기해 주시면. 그거 대답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밴드. 왜? 간지나니까? 축제 꽃은. 오케이. 그럼 준혁이는 하나, 둘, 셋. 댄스. 춤. 근데 밴드. 너 맨날 아이, 야, 엄청 드럽게만 추면서 댄스야? 그럼. 내적 약간, 흥이 그런. 장르를 이제 개척하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네. 하나, 둘, 셋. 전 도망이요. 도망가야죠. 네, 그러면은 품 30주년 기념 릴레이 토크쇼 1부 레드피와 2부 3개 이것을 끝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3부 진행하시는 분들 저희 망했습니다.
3부에서 잘 살려주시길 좀 이제 바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죄송한데 릴레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세 개와 레드피로 한번 끊고 새로 자, 시작해. 새로운 릴레이를 아, 시작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품 30년 릴레이 토크쇼 레드피아 3개를 끝으로 릴레이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품 30주년 축하합니다 이런 거 이제 한번 인사하자. 품 30주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